네, 안녕하세요. 대우건설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국토안전관리원 신입사원으로 이직하게 된 이정현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뭔가를 뚜렷하게 준비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학점관리는 꾸준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취준생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고 막상 취업을 준비하려니까 공기업과 사기업 어디를 가야 할지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고민만 해서는 어디도 갈 수 없다고 느끼게 되었고 비교적 블라인드인 공기업보다 저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기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군 기업을 목표로 준비를 했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운이 좋게 대우건설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대우건설 4학년 2학기 거의 끝 무렵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 2달간 정도 준비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전공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고 또 임원진 면접 그리고 PT 면접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접을 좀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건설사 중에서도 저는 좀 이름 있는 기업을 갔었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했을 때 좀 대우건설 갔어?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건설사 하면 아무래도 급여적인 측면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주변에 건설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주변 사회 초년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급여를 받아요. 거기다 회사에서 식비와 주거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쓸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급여를 좀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건설사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사의 단점은 새벽부터 근무를 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 여건적인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학창시절에 전공 공부를 좀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제 이러한 전공 지식을 잘 활용하지는 못하고 노동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현장이 끝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근무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추울 땐 추운 곳에서 근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건설 현장 그 특유의 분위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건설 현장은 일용직이 많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담배도 많이 피기 때문에 간접 흡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험한 말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 또한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제가 나이가 어려서 현장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건설 현장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수분께서는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하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제가 부탁드리는 업무들을 잘 하지 않으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난처해서 곤란했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만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이직을 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평소 운동도 좋아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격주 주말과 새벽 출근을 하다 보니 제가 좋아했던 취미들을 하나씩 포기했었어야 됐고 당연히 하고 싶은 것들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좀 워라밸을 찾아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선배한테 많이 듣기도 했고 국토안전관리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학창시절에 제 전공 지식과 짧지만 시공사의 경험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가 중요시했던 워라밸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토안전관리원이 저한테 딱 맞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기업을 최대한 가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부산이면 부산교통공사, 인천이면 인천국제공항처럼 한 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진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직은 반드시 올해까지 끝낸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올해란 데드라인을 잡지 않았더라면 한없이 늘어지고 또 이 기업 아니면 저 기업은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합리화하고 있을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최대한 올해 안에 이직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5월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약 7, 8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취업 준비생들은 아침부터 독서실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저 같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 짧은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출근을 하게 되면 6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근무를 하고 11시 반부터 점심시간이 있는데 11시 반부터 1시까지는 밥도 먹지 않고 빵만 먹으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간단하게 씻고 밥만 먹고 7시부터 11시 반까지는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잠을 자고 다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상적인 루틴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고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제 자신을 하나 둘씩 포기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저 같은 직장인의 경우
남들에 비해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저는 NCS의 경우 패커스 기본서로 1회 독을 돌린 후에 매일 1N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풀며 NCS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전공은 제 주변 친구들은 다 한수 각권으로 각 과목마다 공부를 하곤 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각 과목들이 통합된 책을 통해서 공부를 먼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0개년 기출을 돌리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런 공부 방법을 하게 된 계기는 각권을 공부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이런 한 권 한 권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먼저 전반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통합된 책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각권을 통해서 조금씩 찾아보거나 아니면 공기업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른 분들 질문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보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조금 세세한 부분들을 챙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기업과 공기업 모두 면접이 중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기업은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 NCS는 조금 약했지만 학창시절부터 전공은 자신 있었기 때문에 NCS는 최소한의 실력만을 갖춰두고 전공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만의 전략을 잘 짠다면 조금 더 취업을 할 때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빠르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노하우는 자신감입니다. 저는 이번 회사에 필기를 치기도 전에 전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물론 공기업 채용 시장이 줄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주변에서는 되게 어렵게 들어간 기업인데 조금만 더 있다가 최종 합격을 하고 퇴사를 하지,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연연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졌고 또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서 자신감이 가장 좀 중요한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나만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기업을 다닐 때는 새벽 6시 반에 출근했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에 헬스를 하고 있고, 또 사기업을 다닐 때 퇴근하고 후에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저만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기업에 비해서 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급여적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공사 다닐 때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하고 사고 싶은 것들 사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사기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면접을 보았고 또 이러한 데이터를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나름 면접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만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저만의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내지 못했고 또 새로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후배를 통해서 동선님께 이제 컨설팅을 받게 되었고 그 판단이 조금 잘한 판단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번에 면접을 보면서 좀 처음 보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전이었으면은 좀 많이 당황했겠지만 이번에는 경험을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지 컨설팅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대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취업을 준비할 때 공기업과 사기업 굉장히 고민만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기업을 준비하면서도 나 워라밸 챙기고 싶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공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쓰고 공기업과 사기업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해보고 아니면 다른 것도 해도 되니까 먼저 사기업을 하고 싶으면 사기업을 갔다가 아니면 공기업으로 틀어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기업을 준비할 때 특별한 데드라인 정하지 않고 이 기업 아니면 저 기업은 되겠지 라는 생각이 조금 취업 준비 기간을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기업을 준비할 때는 사기업을 준비할 때와 달리 올해까지라는 데드라인을 정확히 정하고 공부를 했었고 그 결과 조금 더 빨리 이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퇴사하기 전에 공기업 채용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명은 뽑겠지, 그 한 명에 내가 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면 누구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서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일을 나가고 계신데 얼른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 게 좀 단기적인 목표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제가 이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주말만큼은 가족들에게 좀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